일반적으로 성년 자녀라면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증여 특례 세율은 5분의 1.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가 적용이 되면 원 10억 원 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120억 이하일 때는 10%, 초과가 된다면 20%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120억까지 10%요? 네. 120억이 넘어가게 되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억에서 가업 명의 기간에 따라 200억, 300억, 400억, 600억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증여 특례 조건. 증여 특례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증여자, 두 번째로 수증자, 세 번째로는 가업 요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자 요건 말씀해 주시까요? 증여자 요건으로 첫 번째로는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으로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분율 요건이 있겠는데요. 기업의 최대 주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표이사 요건이 있겠는데요. 총 100분의 50% 이상 기간, 그리고 증여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수증자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죠. 이때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업종 요건도 갖춰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정도가 있고요. 불가능한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주차장 운영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예술업 등이 있습니다. 자, 사후관리 요건이 있겠죠? 증여일부터 5년 내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다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증여 특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많은 조건들과 사후관리 제도가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 증여 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로 가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의 지속성이 보장되고요. 일반적인 증여 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로 가업의 안정적 승계를, 가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상속이 발생되면 증여 특례 받은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나요? 일반적인 경우 10년 내 중요한 부분만 합산이 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기간 제한 없이 합산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효과가 클 수도 있고 반대일 경우도, 예를 들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는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현재 기업이 100이었는데 10으로 작아졌다. 이런 경우는 하면 안 되겠군요. 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폭망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100이었어요. 근데 10으로 조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10으로 조그라드는 상태에서 대표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큰 세금을 내야 되는. 네, 그런 안 좋은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쇠퇴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안 좋은 효과를 기업이 쇠퇴하는 경우는 오히려 나중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열쇠병원 TV